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본에 계신 도노무라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말씀 하실 수 있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현장에 와주신 분들 포함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뭐 자유롭게 여기와 온라인에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권재현 기자님. 그냥 예, 저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배춘희 할머니 그 증언 말씀하신 걸 쭉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90몇 년이죠. 그 아시아 여성 기금 그때 왜 이거는 보상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뭐 돌아가신 다음에 생겼지만 그 치유재단에서 만약에 그 기금을 줬을 때는 배춘희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걸 받았을까? 왜냐면 배상 필요 없다는 보상이면 충분하다고 액수도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왜 그때는 그걸 안 받으셨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시다면. 기금을 왜 안 받으셨는지를 제가 안 여쭤봐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돈이 모아지셨고 이분은 돈이 모여지는 대로 이 뭐 불교 쪽에 다 기부를 하셨고요. 아까 빼먹었는데 나눔의 집은 그분한테 소송을 걸어서 유족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1억 6,500 정도를 받아온 그런 게 있었는데 기금을 왜 안 받은지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계실까요? 자유롭게 그냥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이깁니다. 여기서는 어느 분이든지 먼저. 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코로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박유아 선생님하고 그 심규선 기자님께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그 배할머니가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책에 이제 모든 그 대화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책에서는 일단 왜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시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할머니께서 직접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게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박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배할머니께서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뭘지 그게 궁금하고요. 김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피해 당사자가 몇 분 안 남아 계시고 멀지 않는 시간 안에 아무도 안 계시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의 위안부 운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위안부 운동의 범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인데 그 본질은 그럼 위안부 운동이 도대체 뭐고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우리 위안부 운동이 목표하는 바가 뭐고 어디까지 돼야 될 것이며 그렇다면 자연히 피해 당사자가 모두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활동이 그대로 지속돼야 될 건지 그만둬야 될 건지 어떤 내용이 바뀌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그 질문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16분 남아 계신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화해치유대단에 이사로 있을 때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의 할머니들이 돈을 받으셨잖아요. 생존 할머니들이. 자, 그렇다면은 재단의 그럼 임무가 끝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하고도 동시에 연결이 되는 것이라 조금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재단을 해산을 명받기 전까지는 우리 화해치유재단 입장에서는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그 현금 지급 업무는 재단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로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일부고, 그럼 나머지 할머니들 그 돈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재단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바로 이 위안부 문제가 갖는 함의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어떻게 후세에 넘길 것이냐, 어떻게 국제적인 그런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의미를 갖고 전파할 것이냐가 바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위안부 운동을 의미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일들, 이 경험을 앞으로 미래 세대와 나누는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위안부 운동의 한 축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그 정대협이나 정의연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의 명분 때문에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문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고 본 거로는 그 오히려 그 명분을 앞세워서 피해자에 대한 그 배려나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외시된 이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화해치유재단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어떤 운동의 그 목표를 고려한다면 그 대의 명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정의연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할머니들의 직접 지원에 대한 얘기는 극히 일부분에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의연 쪽에서 우리 단체는 할머니들의 생활지원 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을 근거해서 나온 건데, 제가 반박을 하자면 물론 정관이라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는 그런 주장도 가능하나,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달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때는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얻은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돈을 얻고 그 얻은 돈으로는 자신들의 정관에 있는 것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들은 별 문제가 없다 한다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판단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이라든가 본인들이 말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할머니들의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분리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단체를 둘로 만들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생활지원단체 따로 만들고 정의연처럼 운동단체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직접 할머니의 생활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의연처럼 운동단체는 할머니를 내세우지 말고 학술이라든가 연대라든가 국제적인 사업만을 위해서 돈을 타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정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이제 할머니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당에서 실제로는 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할머니에 대한 지원은 이제 정부가 직접 하기로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제 대답보다도 도노무라 선생님 비롯해서 다른 분들 얘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있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회를 해도 되면 도노무라 선생님 혹은 아오야마상, 하코다상 다들 이 문제 깊이 오래도록 연구 혹은 취재해 오신 분들인데요. 혹시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야마상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이스를 키셔야.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공부가 되고 머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박유야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제가 그 편지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 조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편지라고 하면은요, 그 윤미향 대표님 지금은 좀 한국에서 비판 많이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도 받고요. 윤미향 씨가 저를 비판하는 글이 지금도 민족의 소리라는 온라인 인터넷 매체에 남아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그 감정 있지만은 윤미향 대표님을 지금도 믿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하면은요, 하나프사 씨라는 일본에서 그 오랫동안 위안부 할머니 지원하는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만드시는 책에 2006년도에 윤미향 씨가 그 어떤 그 문장 글을 써 있는데 어떤 거라고 하면은 역시 그 윤미향 씨가 잘 도와주고 지원해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장면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요. 마지막 유언이 그 할머님이 따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수요일에 가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 가라. 유미한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따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유미한 씨가 그렇다. 그렇다면은 그 할머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바로바로하게 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그 결심을 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미향 씨 졌다. 그럴까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금도 윤미향 씨 믿고 있는 분이 계신다. 전대협 믿고 있는 젊은 사람도 있다. 학생들도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분도 포함을 해서 그런 할머님 믿고 계시는 젊은 학생들을 이화여대 학생들을 그런들을 그 포함해서 이영수 씨도 계시고 그 오늘 많이 배준이 할머님이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할머님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심지선 선생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조금이라도 그런 할머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몰라가지고요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 조금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누구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이창남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 대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식민지 시기에 또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고 또 다시 나오는 회식 같은 어떤 지원단체에 계시면서도 마치 감시당하듯이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낯선 그런 데서 이제 고통받으시는 그런 대목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었는데 그러면서도 할머니한테서 좀 느껴지는 게 어떤 자기 자존감을 계속 지키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실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삶의 의지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자존감하고 이제 그 위안부를 규정하는 성노예 아니면 매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외적인 규정하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목소리 그런 이 목소리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나 기타 지원 단체나 외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국민들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에서 자꾸 이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걸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계속 이제 이 자존감하고 충돌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섭외에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는 관계로. 그러면 온라인으로 연결하신 분 중에 혹시 또 어느 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의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진 씨 의견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군요. 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학생들한테 현실적인 조언. 안 보이나요? 읽어야 되나요? 그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의원에서 하는 활동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학생들을 단체에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님 기자회견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질문이니까 조금 더 이야기 듣고 나서 하도록 할까요? 혹시 다른 분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도노무라 선생님 아직 계시면 이야기 한 번쯤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도노무라 선생님 혹시 얘기 있으신가요? 네, 예. 아까 신기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혜경 씨하고 관련해서 피해자는 어떤 범위로 보는 것인지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서도 소송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완전히 동의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먼저 국가 전동원법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결정된 동원 계획 밑에서 동원된 사람을 피해자가 보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식민지 시기에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피해는
정식뿐만 아니라 그 1947년 이전도 그 국가전동본부 이전도 그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그 간제노동도 그런 그 별 그 본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벌이 의회 그 일본에 갔다가 그 장소가 간제노인 당한 그 일본 말로 타코베야라고 하는데 그 간혹 지부 그 이런 장소였다. 이런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20년대도 30년대도 뭐야 그 노동과 비슷한 피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군의 위안소 속에서 매춘을 강요 감지에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런 기 않고 그냥 이른바 산업 위안소 그 노동 현장에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세운 그 매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역시 그 피해자 구제 방위는 그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 역시 그 이런 사실을 어떤 부분에 대해 그 어떤 기준으로 구제 인권 구제하는 인정해서 배상하는 그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로 그 이런 시민 지식의 피해 전체에 대한 그 일본 사람의 인식이 필요하고 물론 그 그들을 통해서 시민주의적인 의식을 극복하는 이런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그거를 의회는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바람직한 이런 그 공동적으로 그 역사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혹시 뭔가 이야기 없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NHK 미국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또한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 이인수라고 합니다. 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회를 느꼈는데, 실은 박영수님과 같이 이렇게 할머니들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듣는 시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실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너무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하나로 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하면 각 개인의 피해분들의 의견을 국가가 하나로 하면은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자체 오늘 얘기 들으면서 또 서평에서 또 이렇게 문제를 들으면서 진짜 어렵구나 싶은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면은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과 한일 관계 이 문제 해결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 과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본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좀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저는 그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5시 45분인데요. 지금 대답해야 될 질문이 2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선 아까 그 현실적인 조언을 물어보신, 서 선생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학생들이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을 하는 체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정혜경 선생님이 지으신 책 중에 들리나요라고 하는 아까 증언이라는 말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구술집이 나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할머니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도노무라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고 필요하시면 아직 책이 안 되어 있지만 저한테 원고가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심 선생님도 그 책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19일에 강연도 하실 거고 괜찮으시면 저의 책을 좀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부터 앞으로 한 3시간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 지금 현황은 어떤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또 위안부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올바른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는 이해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 아마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혹시 두 선생님 또 도노무라 쌤도 혹시 거기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역사 문제는 해결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안고 가는 건데 결국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접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반 대중들께 많은 강의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있는 인식의 담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비롯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부여하고 의심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깨트리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걸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까 박연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머니들의 직접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10년, 20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해결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일정하게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위로도 해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의 피해자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시작해보면 어떻겠는가. 그게 바로 문제의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민의 출발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진수 선생님의 그 고민의 일단에 대해서 아까 박유화 선생님도 설명을 했지만 제 나름대로 저도 좀 학생들한테 정말로 그 소개도 하고 그런 현장에도 들어갔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실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다면 이게 뭐랄까요, 사람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와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9월 14일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그런 사회의 고민의 일단을 검찰이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니 무슨 준사기니 횡령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전부 다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 이사만 공범으로 기소를 했고 나머지 정대협 시절의 10명의 이사, 그 다음에 정의연 시절의 22명의 이사를 전현 이사 전원을 다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벽을 세운 것이다. 개인의 비리는 엄격하게 처단하되 지금까지 그 위안부 문제를 해왔던 단체에 대해서는 좀 넓게 눈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러면 윤미향 씨는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에 넘어갔는데 그럼 윤미향 씨가 혹시라도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죄냐 유죄냐의 관계가 아니라 이 문제는 벌써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일로서 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받은 돈 또는 모금한 돈에 손을 댔다라는 의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윤미향 씨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인 국민의 의사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씨 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위안부 문제가 갖는 본질이나 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이 되도록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눠 갖는다든가 이런데 학생들이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라든가 격을 높이는데 학생들이 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학생들한테 충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네, 맺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뭐 덧붙일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왕 우리 정 사장님께서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마무리를 해주시고 끝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슬슬 꼭 지금 혹시 온라인 혹은 여기 현장에서 꼭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네, 그러면 이 녹화는 조금 더 계속이 되니까 뭐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뭐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한 분 계세요? 권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만화 권용두이라고 하고요. 이번 책 박유화 선생님 책 경상도 사투리 감수했던 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기현 선생님 아까 마지막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정작 정의원은 윤미향과 분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윤미향을 적극 옹호하고 있고, 윤미향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 위안부 운동의 대표인 것처럼 옹호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거를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될까 싶어요. 제가 의문이 들어갔고, 정의연이 먼저 이제 윤미향을 분리해야 될 텐데 정의연은 윤미향이랑 분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의연이 윤미향 씨와 분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 문제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과정 속에서도 윤미향 씨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정의연 담당 변호사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나영 씨가 인터뷰한 거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씨의 의견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윤미향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또는 그 돈을 갖다가 어디에 썼는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본인들이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것은 분리를 하고 싶든 안 싶든 간에 그 상관없이 이미 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윤미향 씨와 분리는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정의연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 모든 단체나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를 하고, 세 번째는 수용을 하고, 네 번째 탐구를 하는 것이 보통 단계예요.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부인은 뭐냐? 너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는 뭐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를 고칠 게 없습니다. 세 번째가 알겠습니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고칠 것인가를 탐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정의연이 지금 어떤 단계냐가 제가 지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윤미향 씨의 관계보다는 과연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는 저희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고칠 게 없으니까인지, 저 1단계나 되는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라는 단계인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정의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언론이 더 지켜볼 바하고, 윤미향 씨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충분히 서로 본인이 해명하는 것도 권리니까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의연 쪽이 그러니까 정의연은 더 오래 가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전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분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그런 고민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운동이 바뀌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돈 문제보다도 훨씬 100배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건 거의 돈 문제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가 더 많이 두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정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멀리서 그 연결해 주시고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